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따르릉 회원님 요즘 살만하십니까? 로 이름이 바뀐 코너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과 세상살이 또 여러가지 살면서 느낀 궁금한 점 이런 이야기들을 기탄 없이 나누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김문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첫 회원님을 지난번에 이 김해 고철업 하는 강우찬 회원님이 한번 출연하셨는데요. 그때 떨려서 너무 잘 못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할 거니까 네. 이번에 한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회를 드려야죠. 예. 그래서 강우찬 회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다시. 예. 예, 여보세요? 예. 강우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옆에 김문현 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사장님. 예. 우리 강우찬 회원님은 예. 따르릉 코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온 그 두 번 유일하게 출연하신 분입니다. 그동안에 사업 좀 잘 되셨습니까? 나름 뭐 열심히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예. 요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면 진짜 못 죽어서 산다 할 건데 쉽지 않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좀 사실만 한 것 같습니다. 좀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예.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예. 잘하고 있는 편이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해에서 이제 고철업을 하신다. 이래서 진해입니다, 진해. 진해입니까? 진해. 예. 진해. 예. 진해 좋죠. 예. 예. 진해고 저번에 40대라고 하셨는데 30대고요, 아직. 와, 진짜 좋은 나이네. 내가 30대 때는 진짜 날아다녔는데. 예. 예. 참. 그 결혼을 하셨어요? 아직 결혼 못하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년 정도에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요. 예. 예. 어디 결혼 준비는 다 하셨고요? 그렇죠. 날만 잡으면 됩니다. 건실한. 날만 잡으면 된다 하면 집도 있고 다 있으십니까?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걱정이 없으시네. 근데 우리 여기에 이 따르릉 코너에 출연하신 회원분 중에서 처음으로 이 미혼이 출연하셨는데요. 예.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10년 동안에 151조를 썼대요. 예. 저출산을 예방하려고. 예. 그런데 올해가 가장 그 출산율이 낮다. 예. 그러는데 이 저출산 대책이 좀 우째해야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 결혼하시면 아기는 몇 명 놓으실랍니까? 저 지금 제가 36인데. 예. 솔직하게 좀 놓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좀 놀고 이래가지고 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녀에 대한 계획을 여자친구하고 진중하게 생각은 안 해봤고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젊었을 때 농가하고 안 놀한 사람 있나? 저도 놀았는데 농가하고 자녀 계획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별 관계는 없는데 솔직히 일단 저는 이제 복지라든지 정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솔직히 약간 좀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살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예. 진정한 자유주의. 기회가 되면 또 이제 가져보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렇게 헤쳐가겠다. 요즘 참 헬조선이니 뭐니 하는데 그래도 참 이 젊으신 나이에 대단합니다. 멋지세요. 예. 그렇지만 이제 또 그거는 별개고 이제 지금 국회에서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 분노하는 거는 또 별개고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내냐 이런 거랑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우병우라든지 여러 이제 사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고 또 반면에 너무 청년들이 그런 거에 핑계 대면서 무조건 한탄만 하는 거는 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저번에 출연했던 주찬 씨라든지 김연수 이런 학생들 보면 굉장히 도전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뭐 집에서 지원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마인드를 좀 청년들이 또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참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요. 이 도전해서 싸워서 헤쳐가겠다 이런 의식을 젊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암울한 현실에 이래 절망만 하면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뭐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정말 이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 부분은 정말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솔직히 보면 또 젊은 애들 열심히 안 하면서 또 명품은 또 다 사고 다닙니다. 술도 좋은 데서 먹고 그런 거 보면 또 박오ven순이 또 지원해준다 이런 말 들어보면 정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저도. 예. 아 이거 정말 그 청년 그 지원금이 결국은 다 유흥비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 액수로? 정말 뭐 그때 보면 뭐 변 대표님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한꺼번에 줘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 푼돈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은 정부 예산으로는 큰 돈이 나가지만 막상 받는 돈은 작은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생활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소장님. 예, 이게 고철업이 굉장히 정직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진짜 땀을 속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고철업이라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진짜 노력만큼 또 정직한 사업이기도 한데 또 뭐 고철값이나 이런 어떤 가격이 등락에 영향도 좀 많이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요즘 철강 수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고철값이 좀 내려가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세계 경제 시황에 굉장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뭐 대신에 그렇게 되면 뭐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고철값이 빠진다 하면 같이 빠졌고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데 요새는 다른 나라가 올라가도 올려주질 않아요. 올려주지 않고 중국에서 빌레트를 수입하는데 빌레트라는 게 고철을 녹여서 그 다음 단계가 빌레트. 빌레트를 녹여서 이제 철근을 가공을 하는데 그 빌레트를 우리나라 제강회사에서 직접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싸게 덤핑 쳐서 수입을 하면 우리 국내 고철 값이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죠. 국내 고철이 필요가 없으니까 싸게 살 테니까 너가 팔고 싶으면 팔아라.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중국에서 빌레트가 수입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금액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고철 경기가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그 옛날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한 13년 전에인가 내리니까 공항에 비행기가 여객기가 여기저기 폭탄 맞아가지고 한 6채가 공항에 활주로 옆에 그대로 있고 또 공항에서 또 저기 밖으로 나가는데 탱크가 한 몇십 대가 나잡아 있는데 야 저거 고철 저거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저 강사장님 알았으면 그 고철 다 제가 어디 있다고 가져가라고 좀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행기면은 비철이라 더 비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통째로 공항에 활주로 옆에 고철로 있는 거 제가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정말 그때 알았으면 정말 같이 한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드 배치 안 되면은 저 인천공항에 그런 거 많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작업하시죠. 그때 좀 김사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해가 안 맞으면 같이 서 있어 고철 사업합시다. 그래 됐으면 좋겠네. 자 그러면 하고 좀 저도 질문이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세요. 제조업에 대한 이런 좀 향후 전망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금 그리고 뭐 이 제조업이 저는 일단 제조업의 핵심일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저는 이제 앞으로 2% 이상으로 올라가서 3%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성장이 이제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못하지 지금 이상의 시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앞으로 10수년 내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서 지금 한국을 벗어난 많은 제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제조업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갖다가 많이 만들도록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국민들도요. 그러면서 사실상 좀 더 비싼 어떤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국산품을 사고 그러면서 이게 제조업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무슨 창조 경제니 무슨 문화 융성이니 케이팝이니 관광이니 이래서 하다가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전부 질 낮은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으로 내몰려 가면서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그거 보면 가계부채 대책이 매우 심각해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 대출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조절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머지않아서 지금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기업의 부채도 심각하고 국가부채도 심각한 부채 삼박자가 다 불안한데요. 머지않아 이 북한의 핵폭탄보다 경제 위기 폭탄을 더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위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이 재테크를 갖다가 위기 대응 관리 전략으로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김 사장님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1, 2년 안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플랜 B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좀 이따가 2008년도 때 미국 금융 그런 사태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불안감도 정말 진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위기가 와도 또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니고요. 또 대비하고 또 거기서 극복해 가고 또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남마처럼 얽혔을 때도 위기에서 한번 창조적 파괴를 해가 또 방향을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고 그것이 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젊은 분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현장에서 땀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부럽고요. 이 개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저출산 대책을 좀 극복하게 한 100명쯤 좀 놓고 사십시오, 자녀를. 서울 가면 사무실 꼭 들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꼭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참 열심히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도전을 하면서 살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네요. 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희망이 아닌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사장님은 36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30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21시간씩 거의 3년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모습을 보면 21시간씩 일했을 뿐 아닌데 참 그때는 정말입니다. 그래갖고 병원에만 다채롭게 그 입원을 한 게 정말 그 이력이 이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예, 정말.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니까 지금 또 일가견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 세트도 만들어 주시고. 예, 이정님 회원님 안동에 계신 분입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정님 회원님이십니까? 여보세요? 예, 저 황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은현입니다. 예, 옆에 김문현 사장님도 와 계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정님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회원님 그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디 학교에 근무하신다고요? 네, 학교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상냥하신데요. 아, 그리고 또 저희 또 사무실에 지난번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복숭아도 보내주시고 또 그 이전에 또 이렇게 삼겹살입니까? 고기도 보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멀리서 안동에서 그걸 또 보내주시고 세상에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원님은 제가 소장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언제 처음 보셨어요? 그 도서를 통해서도 봤고요. 예. 또 이렇게 TV 출연할 때 예. 속 시원하게 통찰력 있게 확확 밀어붙이는 말씀에 너무 어떤 사람들은 뭐 인상도 더럽게 눈을 막 번뜩이면서 막 고함을 지른다고 성질 더러운 놈이라고 욕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못해서 질투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세요. 네. 우리 김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 토론 프로 하는 거 보셨죠? 김문현 사장님. 네. 예. 예, 봤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재밌으시죠? 예.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그럼 저기 지금 이 안동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행정직으로 계시는데 아이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 올해 연세도 좀 계시죠? 여보세요? 예예. 네. 연세도 우리 이정림 회원님 좀 계시죠? 나이가. 네, 제가 61년생이에요. 아이고 저보다도 그 3살이나 위에시는데 예. 그 왜요? 누님이십니다 누님. 예. 아 그러면 저기 그 요즘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을 대하면서 보면 네네. 그 우리 이정림 회원님이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그래도 좀 참 뭐 엄격하기도 했지만 낭만도 있고 했는데 네. 요즘에 이 학생들이 좀 많이 삭막하지 않습니까? 안동은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특히 그 우리 학교 같으면 그 아이들이 그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그 재학을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학교신데 보니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리한 부분이 많은데 예. 한편으로는 영악스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예. 현장에서 있는 그 선생님들이 좀 힘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은. 예. 참 예. 우리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좀 쌓일 때마다 애들 불러갖고 한 대씩 때리기도 하고 해가 스트레스도 푸셨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이 통째로 제가 볼 때 이 좀 썩어 문드러져 간다 생각도 가끔 하고요. 정말 걱정입니다.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가 문제 제시를 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면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말을 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 머리로는 논리를 이렇게 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예. 출력이 안 돼요. 말씀으로는 좀 힘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좀 너무너무 똑똑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들고 현장에서는 지금 조금 이렇게 괴리가 예. 있는 것이 주입식 교육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많이 하는데 토론 수업을 이렇게 지시를 많이 하거든요. 예. 문화교육청에서. 예. 근데 우리들이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그 토론 수업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간의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토론 수업을 시켜야 되니 그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괴리가 있고 많이 힘이 들어요. 아 정말 교육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네, 뭐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네. 신중하게 오랫동안 해서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되면 이 막상 가르치는 그 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거다 이게 짐작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예. 또 뭐 수시에 그 학종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정말 복잡하거든요. 예, 그 저도 뭐 도무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학원화 돼야 되는지 이게 도무지 지금 좀 종잡을 수가 없고 예. 현장에서는 많이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힘이 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희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교육 문제, 오늘도 제가 또 입시 문제 부분을 좀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네. 교육 문제 이 부분을 정말로 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저출산 문제 해결도 지금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교육에 들어가는 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네. 저출산도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저출산 문제에서 그 문제를 제가 다뤘습니다. 네. 근데 바쁘실 건데 우리 저기 뉴스 브리핑은 언제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학교가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이건 좋은 네. 학교구나. 예.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오늘도 무사이거든요. 아이들이 참 집에 그러니까 점호하는 시간이 12시이기 때문에 12시가 지나야지만 제가 마음을 놓고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간은 1시도 넘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애들 저녁 석시 6시 한 40분쯤 끝나고 뭐 도서관 들어가고 자율학습하고 이런 시간이 끝나고 기숙사의 취침 시간이 12시니까 예. 그때 해야지만 아이들이 오늘 무사히 다 들어갔구나 이 생각을 해서 뭐 그때부터 제 일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 주무셔야 될 건데 또 뉴스 브리핑 보신다고 또 수면 시간을 뺏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 요번에 그 대중문화 부분에 예. 그 한 꼭지가 들어있어서 예. 이게 너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한테 뭐 좀 묻고 싶은 거 하나 좀 물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예, 그 소장님께서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하게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그 잡다하게 알고 깊이가 없죠. 예,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또 정치 사회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대중문화 쪽에 영화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제가 사실은요, 예예. 좀 연극 영화과 가가지고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요. 네네. 말을 좀 꺼냈다가 좀 직살나게 좀 맞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꿈을 평생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이 주말의 명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아, 때 그렇죠. 네네. 빰빰빰빰 하면서 그쵸.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영희 씨가 나와서 주말의 영화 또 해설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영이 예. 제가 그래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되면 그게 마음이 설레갖고요. 지금 보면 지금 보라고 해도 지겨워서 못 볼 클래식 영화들을 정말로 보고 싶었고 많이 즐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한 5, 6천 편 이상은 본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저 스토리 같기도 하고 또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또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있는데요. 네. 저는 영화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살면서 이 살아가는 순간에서는 감동이 이렇게 받을 이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영혼을 좀 세탁을 한다. 아, 이제 네.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좋아하죠. 요즘도 항상 뭐 영화 볼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영화를 보는 게 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화 코너를 제가 하는 이유는 영화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이제 매번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치, 사회, 경제에 나타나는 진짜 흉악한 일들만 듣고 이래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머리가 이렇게 혼잡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주말이라도 좀 영혼을 세탁을 해드리는데 제가 뭐 일종의 이 세탁제 역할을 좀 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의 문화가 보면 당연히 주어지는 걸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네. 그 문화에도 다 이면에 어떤 이 자본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이런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좀 문화를 쉽게 해석하는 컬처 파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좀 괜찮던가요? 내용이 좀 시원찮을까? 네네. 컬처 파업 정말 너무 괜찮.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주 좀 해주셔도 참 좋겠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좀 편안하고 예.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보는데 좀 느끼겠더라고요. 예.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이거 뭐 정말 저렇게 해야 돼.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파일럿 프로로 해봤는데 오늘 이정님 회원님의 이 격려에 힘을 얻어서 그 프로에 보다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정화가 좀 많이 순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유 네, 그런 부분들. 제가 더 이렇게 사명감이 좀 많이 드네요. 예, 이정님 회원님 더위도 이제 오늘 서울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을 초입인데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히 지내시고 서울 오면 저희 연구소에 좀 들러 주십시오. 예, 꼭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사무실이. 예. 예. 늘 건강하십시오. 예. 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정님 회원님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또 이거 컬처 팝 부분에 조금 좀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또 해놓고 괜히 또 말이야 황장수가 지가 정치나 하지 뭐 한다고 또 저런 스크를 하냐 이래가 걱정을 좀 했는데 뭐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다 예. 어떤 그 하나의 예. 순원고리가 있으니까 예. 그 맥락에서 이해를 갖다가 하면은 예. 점점 숙제가 많아지시네요. 예. 아 이제 강봉호 회원님인데 네. 파주에서 건설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예, 강봉호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장수 잘 계셨어요? 예, 저는 잘 있습니다. 예, 저 옆에 김문영 사장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원님은 건설업을 하신다는데 건설업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업 하시는 분이 어떻게 제 이 뉴스 브리핑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저는 예. 그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유병원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종편이 그때 한참 뜰 때 예. 그때 이제 그 패널 분들 나오셔서 예. 대담하는 거 예. 지켜보면서 그 중에 이제 소장님이 예. 제가 제 생각하고 거의 좀 이렇게 대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논점에 대해서 예. 예. 잘 지적하시고 그 네. 뭐 성향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그때서부터 관심을 좀 갖고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제가 예. 유병헌 사건 때문에 제가 좀 골라. 데미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참 나한테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봉 의원님 같이 그때 그걸 보고 또 저를 또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까 힘이 좀 나네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소장님이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전에는 이 방송 그런 쪽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갖고 예. 잘 몰랐는데 그때부터 좀 이제 그 뒤로 좀 이렇게 많이 종편을 좀 많이 보게 됐죠. 그럼 뉴스 브리핑은 어떻게 보게 되셨어요? 아, 뉴스 브리핑은 이제 저 블로그에 들어가서 소장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갖고 예, 예. 블로그에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그 보도 자료들 이제 보도 자료들을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다가 꾸준히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몰아서 이렇게 보고 또 댓글도 좀 달고 하는데 제가 좀 나서기 좋아하니까 댓글 이렇게 달면 좀 약간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되죠. 아, 댓글에 어느 분인가 굉장히 궁금하네. 아니 파주에서 건설업을 하시면 요즘에 그 뭐 저는 네. 그렇게 뭐 건설업이 아니고요. 그냥 네. 일용직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이 뭐 그 건설업이죠. 내설건 없고요. 예. 그냥 예. 평범하게 이제 일용직 일하는 사람이지 뭐 예. 건설업은 아닙니다. 예. 그래도 건설 현장이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좀 이렇게 그 많이 지어서 일감은 좀 많으시죠? 아, 저는 좀 현실적인데요. 건설 현장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좋은 쪽으로 보는데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직업은 자기 어떤 그 귀천이 없는데 사람들이 말 그대로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업은 거의 다 외국인들이 거의 다 기술직도 장악을 했어요. 네. 말 그대로 뭐 그때는 복수들 다 한국 사람인데 지금은 아파트 지방 가면 70~80%가 다 중국인이라든지 외국 근로자가 다 기술자고 한국 사람들은 그 데모도 해요. 데모도. 아, 현장에 그렇게 많이 장악이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뿐만 아니라 예. 제가 대우조선에서도 일해봤고 뭐 전국적으로 다 다녀봤는데 거의 안 해본 게 없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예. 현실적이냐고 실질적 현장에 가서 보면은 예. 괴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가장 간단한 얘기로 우리나라 실업률도 그렇고 지금 사람이 없어갖고 다들 난리인데 늘 이렇게 뭐랄까 직업에 대해서 편한 쪽, 안전한 쪽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형적인 현상이죠 다. 예, 그 어떤 부분에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 사람들을 쓰는데 또 예, 어떤 부분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저렇게 야단이니까 우리 그 국민들이 그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교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외국 분들이 저래 들어오시면 임금을 갖다 하락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임금들이 다 한국 사람이랑 거의 80~90%다 따라와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집을 접었는데 그래서 결국 거의 다 주고 있고 그 결론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써서 그렇죠. 돈을 그동안 한국 사람으로 해서 돈을 벌었으면 놀아줄 생각을 해야 된다. 안 주려고 외국 사람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외국 사람 배짱 장사시고 자기네들이 칼자루 진 걸 아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 노동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은 아예 예. 외국인들이 그냥 단합을 해갖고 저기 한국 사람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본말 이지메 시킨다는 걸 갖고 한국 사람 버티면서 내보내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어떤 그 그룹을 만들어서 형성한 지역도 오산 쪽에는 딱 붙어있더라고요. 아, 예. 이 건설업이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내수 진작에 도움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 비율이 많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뭐 네. 이 부동산에 정부가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강봉우 씨. 그러면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부동산을 해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부동산이 살아나야 가장 많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바닥에서는 그 가장 임금이 많이 부려지는 부분이 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많이 이 분야가 장악돼 있다면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이 경기를 살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에서도 상당히 틀린 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 옛날에 저기 간단한 예로 멈추면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예. 계속 나가야지. 여기서 만약에 어떤 허점을 보이면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옛날에 그 정지영 그분이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트값 자기가 집값 예. 저 50% 줄여준다고. 반값 아파트. 그 말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 있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위축됐다든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그래 안에도 지금 어떤 한 지역으로 몰리고 한쪽은 미분양 사태인데 지금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엄청나게 저희 전속으로 그래요. 더 많이 지라고 좀 더 열심히 지라고. 예. 진짜 말 그대로 내년까지 아마 죽기 아닌 살기로 질 거예요, 집을.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부동산 쪽에는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죽기 아닌 죽기 지금이 마지막 끝물이라 그러죠. 지금 죽기 아닌 살기로 짓고 있어요. 지방 가고 싶으면 알겠지만 예. 진짜 땅이랑 땅 있는 땅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건물을.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어쩔 수가 없던 거죠. 뭐 예,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현장에 매우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어느 분이신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 댓글이. 근데 굉장히 세상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요. 또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어떤 이 본인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게 계십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항상 제가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소장님에 대해서는 안 묻잖아요. 그냥 말뿐이고요. 소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게 참 힘든데 그래도 꾸준히 제가 소장님을 뵈면 제가 기쁨의 어떤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웃음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강연에도 갔을 때 소장님 이렇게 그 옆에 김문원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소장님 부드러운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 실감했어요. 참 자상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보고 독하다고 온 장안에 TV에 얼굴에 하나의 만들어진 이미지죠.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사투리다 보니까 남쪽 지방 경상도 사투리다 보니까 억양이 강해서 이렇게 그 표현력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뵀을 때는 무척 부드러운 분이시더라고요. 강 선생님도 참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따뜻한 심성의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아니 얼마나 댓글을 이렇게 날카롭고도 또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댓글을 다시는지요. 제가 가끔씩 감동도 받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날 제 그 강연에 꼭 좀 와주시고요. 예, 참석하겠습니다. 예, 꼭 오셔갖고 이야기 좀 나누시고 저한테 또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씩 여쭤봐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뭐 세상 어떤 흐름이라든지 국제 정세는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미래경영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경영연구소가 참 어떻게 들어보면 웅비한데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좀 뭐랄까 친근감 있으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거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런 미래경영연구소를 원대하면서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이 이름을 정하셔갖고 이 회원을 해갖고 어떤 그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좀 약간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보수 쪽에서는 뭐 애국이니 민족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안보니. 그리고 또 좌파 진영에서는 무슨 혁신이니 참여니 연대니 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뭡니까? 실사구시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하고 또 연구소를 열어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오늘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영이라 그러면 경제학 비슷한 기업들이 하는 부분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가 경영해 가는 그런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것이 뭐 교육부터 복지, 일자리부터 뭐 분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런 의미에서 미래경영연구소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정해놓고 보니까 처음에 이상해서 이거 뭐 기업의 연구소처럼 보이고 뭐 가진자들의 어떤 연구소처럼 보여서 좀 어색했는데요. 계속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뉴스 브리핑 회원이 5,000명이 넘으면 미래경영당이라고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아, 미경당 좋네요. 미경당. 경영이 어떻게 좋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소장님이 참 뭐랄까 좀 이렇게 날개를 달아갖고 이렇게 뭐랄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트럼프 현상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도 아마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근데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서 꼭 뭘 하려고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갖고 새로운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놓고 기존의 틀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홍보랄까 뭐랄까 자꾸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카드를 뭐랄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좀 오버가 되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도 자체는 좋으신 것 같고 소장님이 제가 봤을 때 요점 정리하고 주제 파악 같은 걸 무척 주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선점하셔갖고 좀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보고 배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좋습니다. 사실. 아, 열성당원이십니다. 예, 열성당원이고 다음에 이 당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진짜 우리 정당의 전위에 서선 이 수석당원이 되셔야 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음을 비워야 해요.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제가 들어가지. 제가 이 마음의 온갖 욕심들을 저도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많죠. 그 욕심들을 계속 가지고 가면 대중들이 과연 저를 포용할 것인가. 자, 저는 어렵다 하더라도 꾸준히 이렇게 두들겨 가면 이 물방울이 바위를 뚫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나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이 강공호 회원님 같은 분들이 저하고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연구소 오프 더 톡 강연에 오시고요. 예, 가겠습니다. 예, 오늘 한 명 또 오신다고. 예. 자,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김 사장님 참 열심히 사시는 분 많죠? 많습니다. 네. 그 이분들이 그 삶을 갖다 영위하는데 정말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 삶을 영위하고 그 다음에 그 삶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참 그분들이 성실한 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올 때까지 우리 뉴스 브리핑은 열심히 회원님을 만나러 갑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사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고맙습니다. 예.